딱 여름에 봐야 될 그런 영화죠. What the Cyber Fight 뭐 이런 거 나오니까 막. 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립니다. 요즘 다들 뭐 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를 잘 못 나가잖아요. 아 그러니까 뭐 하고 지내야 될지 모르겠어. 물어놓고 왜 날 보질 않아요? 저 지금 마음이 급해요 지금. 답변 시간이 늦었어 벌써. 요즘 이제 영화관을 잘 안 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집에서 이제 TV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TV를 볼 때 재밌는 컨텐츠가 모두 모여있는 그곳 어디죠? IPT.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 정말 그 끝없는 컨텐츠가 모여있는 뭔가 컨텐츠의 이데아 같은 그곳 어디죠? 넷플릭스. 아니죠. 넷플릭스. 가플릭스.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에 정말 많은 컨텐츠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뭐 유명한 것들은 이미 다 봤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숨겨진 명작 시리즈. 디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는 정말 재밌는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영상들을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저희 또 법률 채널이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이제 법률적인 리뷰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해요. 일단 요즘 날씨가 무지하게 더워요, 그쵸? 네네네. 이렇게 더울 때는 당연히 고전적으로 뭘 봐야 된다? 공포 영화? 그렇죠. 공포 영화 중에 뭐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저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거는 이제 그 엑소시즘 오브 에밀리 로즈라는 그런 영화예요. 이름이 되게 엄청 기네요. 기네.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뭐 에밀리 로즈 양의 뭐 구마의식? 뭐 이런 정도가 되려는. 엑소시즘이란 영화도 있죠, 아예 그냥. 그렇죠. 되게 많죠. 되게 많죠. 유명한 영화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이제 엑소시즘 그런 영상을 담은 게 아니라 법률적인 측면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오 신기하네요. 이게 법정물 플러스 이제 뭔가 좀 컬트물? 일단 영상을 한번 같이 좀 보실까요? 네네네네. 넷플릭스는 핸드폰 앱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 좋네요. 붙였어요? 나도 붙였는데. 아 그래요? What I care about is 그쵸, 이게 주인공이 에밀리 로즈인데 음. 이게 실화 베이스라 그러더라고요. 맞네요. 트루 스토리. 아우, 영어 좀 하시는데? 실제로 그 주인공은 이제 그 독일에 있던 어떤 소녀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런 소리 내면서 네, 지금 나오죠. 그러니까 부모가 생각을 하기에는 악령이 깃들었다. 네, 양념이 깃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사제들을 불러다가 엑소시즘을 해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엑소시즘을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거의 1년여 가까이 하다가 무서워. Her actual possession began at Night Hospital. 그렇게 엑소시즘을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요 에밀리 로즈가 사망을 해요. 탈수랑 이제 영양실조 이런 걸로 사망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엑소시즘을 하던 사제들이 재판에 넘겨져요. 실제로 이제 엑소시즘 하는 그 영상이랑 재판 영상이랑 번갈아가면서 나와요, 이제 실제 영화를 보면은. 그럼 재판에 섰는데 사제는 당연히 주장을 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무서워가지고 자꾸 끊기네. 사제는 당연히 나는 이제 악령을 죽인 것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검사는 아니다, 정신병이나 간질이 있는 에밀리 로즈를 치료도 못 받게 하고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만든 것이다, 과실치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 볼 수 있겠네요. 네. 되게 무서워. 이게 지금 막 계속 1, 2, 3, 4, 5, 6, 1, 2, 3, 4, 5, 6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에밀리 로즈 안에 6명의 악마가 들어가 있다는 컨셉이에요 이게 지금. 정말 바뀌는 거예요? 와 진짜 무섭다. 말도 놀라서 막 도망가고. 나 지금 닭살 돋는 것 같아. 이거 보면은 딱 여름에 봐야 될 그런 영화죠. What the Cyber Fight 뭐 이런 거 나오니까 막. 그래서 일단 뭐 결론적으로 보면 사제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이거는 영화에서 직접 확인을 하시고, 손 변호사님 네. 실제로 만약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법정으로 갔어요. 네. 나는 사실 악령을 죽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 받아들였을까요? 악령을 죽이려 했다?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사실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판사가 판결문에다가 사제는 악령을 죽인 것이니까 잘못이 없다라고 쓰는 순간 굉장히 난리가 나겠죠, 사회적으로. 그렇죠. 네. 악령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꼴이 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당연히 재판은 이제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진짜 악령이라는 존재가 뭐 종교 이런 걸 떠나서 재판에서 인정되기는 좀 힘들 것 같기는 그렇죠. 해요. 이 영화에서도 결과가 궁금하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흘러간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영화를 굳이 만들지 않았겠죠. 뭔가 예상치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그렇겠죠. 그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성민이는 몇 번째예요? 저는 지금 3번 성민이. 네, 그렇습니다. 뭐 되게 재밌고 요즘 그 뭐 계절에도 잘 맞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겠어요. 법률적인 측면을 저희가 끌어내는 게 아니라 대놓고 법적이 나오는 그런 영화니까. 그리고 아직 과학으로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과연 법적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이런 걸 보는 재미도 쏠쏠하니까요. 다음으로 이제
뭐 이 배우사님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네, 저는 그 혹시 브레이킹 배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우 그거 장난 아니죠. 네, 진짜 유명한 드라마인데 그 스피노프격인 드라마가 넷플릭스에 숨어 있었어요. 너무 대놓고 튀어나와 있긴 했었는데. 넷플릭스에 대놓고 있었어요. Better Call Saul. Better Call Saul. Better Call Saul. 그래서 이제 원래 주인공이 사울 군맨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이 브레이킹 배드 이전에 이제 어떻게 활동을 했었는지가 이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원래 보통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아니면 드라마를 볼 때에도 기존에 이제 주된 스토리가 있는데 그 이전에 혹시 어떤 삶을 살았냐 이런 게 이제 에피소드 좀 궁금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나와 있고 그 사울이 그래요. 그거 좀 영상을 보면서 말씀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영상을 좀 보세요. 저. 네, 네. 이거 브레이킹 배드네요. want a criminal lawyer. 돈. 저는 돈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변호사하면 또 돈이죠. 안마의자 있어요 사무실에? 가지고 싶은데. 범죄도 연루되고 막 난리 났네요. Thank you for restoring my faith in the judicial system. 저도 사실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이렇게 살 줄 알았거든요. 변호사가 이제 범죄 현장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현장에서 선임하고 막. 증거 수집하고. 그 여기 보면은 사실은 이제 사울이 돈을 되게 밝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두 분 변호사님은 만약에 이제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질렀어요. 근데 돈을 또 이제 그에 못지않게 되게 많이 준대요. 그럼 맡으실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 제 양심을 살 수 있는 가격에 뭐 도달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예요? 그거는 이제 비밀입니다. 하지만 상당합니다. 생각보다 쌀 것 같은데. 두 변호사님 어때요? 진짜 많이 고민될 것 같아요. 요즘에 또 보니까는 초등학생인가 그 상대로 해가지고 10억을 줄 테니까 교도소에 1년 갈래. 그거에 대해서 했는데 다들 가겠다고 한 사람이 거의 60, 70%래요. 그리고 또 그거 가지고 제가 또 돈 많이 주면 또 한다고 얘기하면 또 이상한 사람 될 것 같고. 정말 진짜 좀 고민될 것 같아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니까.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뭐 우리가 되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어쨌든 자기가 변호를 받을 권리는 있잖아요. 그렇죠. 네. 변호사들도 뭐 이 사람을 변호한다고 해서 막 무조건 비난받을 게 아니라 변호사들도 이제 직업적인 또 양심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되게 이제 저희 변호사들 입장에서 되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드라마를 또 보면서 나도 저기서 이 돈 준다고 하면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이제 좀 그런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실 거 아니었어요? 전 하죠. 하나 또 궁금해 하실 법한 게, 지금 여기서 보면 사울이 범죄 현장에 되게 많이 이제 연루가 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또 이제 범죄 행위를 하는 듯한 이제 그런 모습도 많이 나와요. 그럼 이렇게 이제 변호사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럼 계속해서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까요? 당연히 면허가 날아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우리나라 변호사법에 이제 규정이 있는데, 뭐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집행을 종료하고 나서 5년 동안은 변호사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헐. 그럼 5년이 끝나면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신청을 하는 거고, 그리고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을 때에는 그 유예 기간이 지나고 나서 2년 이내에는 또 이제 할 수가 없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변호사법에는 이런데 사울이 있는 그 나라 법은 어떤지 그것도 조금 비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비교해보죠? 드라마를 봐야죠. 드라마 봐야죠. 이걸 어떻게 제가 말씀드려요? 그럼 손 변호사님 이제 뭐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저도 이제 어떻게 변호사다 보니까 아무 뭐 어떤 드라마 이런 걸 선택할 수는 없었고, 저도 이제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진짜 하던 실무랑 좀 밀접한 연관 있는 그런 드라마를 좀 선택을 해봤거든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이게 이제 실제 강간 피해자가 진술을 했는데 그 진술을 믿어주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스포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실제 진범이 잡히고 그 말이라는 애가 피해자인데 걔가 했던 말이 진실이었다는 게 밝혀지긴 해요. 영상이랑 같이 네, 보시죠. 예, 한번 보시죠. 퓰리처상 수상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다른 게 원작이 있었는데 그걸 토대로 이제 드라마 피해자예요? 네, 맞아요. 얘가 이렇게 진술을 구체적으로 상당히 해요. 근데 안 믿어져요. 네. 왜 안 믿어요? DNA 같은 것도 없고. 네. 그리고 얘가 위탁 시설에 있던 애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또 토대로 해서 니 말 못 믿겠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네.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비난해버리는구나. 좀 그런 식으로 간 거죠. 네. I'm pretty positive that it happened. 결국 또 수사관이 너 거짓말 얘기했지, 거짓말이라고 말해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진술도 얘가 처음에 피해 진술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또 번복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앞뒤가 안 맞으면 근데 신빙성이 깨지긴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정말 짜잘한 거를 계속 물어보면 조금씩 말이 바뀔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이제 몰아가면은 실제로 판결을 봐도 짜잘한 거는 조금 진술이 바뀌어도 어차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일관되게 진술한다 그러면서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early morning attacks. 이제 몇 년 뒤 2011년 경에 이제 또 다른 이제 강간 또 사건이 터지거든요. 네. Black mask, 이제 backpack. 어떻게 해서 그 범인을 잡아요. 수법이 똑같아요. 공면 쓰고 들어와서 하는 게 패턴이 이제 보이고. 네. New evidence, new leads, and then one by one they dry up.
until he gets again. This one, we're figuring out on our own. What if he knows stations don't talk? 그럼 이제 맨 처음 피해자가 이제 새롭게 발생한 그 사건에서 이제 범인을 잡는데 좀 조력을 그런 좀 건 하나요? 아니에요. 아, 절대 그렇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별개예요, 별개. 잡고 나니까 결국 걔가 했던 게 진실이었다.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Victims are all on the map, old, young, different races, so he doesn't have a type. 진짜 재밌겠는데 이거는. 그러게요. This guy is out there, preying on the most vulnerable women he can find. Where is the outrage? 이게 드라마를 이제 쭉 한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정말 피해자분들도 실제 그 수사기관 가서 여러 번 진술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실제 엄청 고통스러운 그런 장면도 보이고 그렇죠. 근데 진짜 그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그렇죠. 상태 그런 안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죠. 피해 진술을 하면서도 그때 상황을 생각을 하면은 그렇죠. 또 한 번 더 괴로우니까. 맞아요. 이것도 보시면 상당히 재밌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좀 특이한 게 이제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게 그 실제 진범이 징역형이 한 327년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한 번도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좀 약간 네. 법 체계가 달라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아무리 많이 나와도 병합범 가중에서 50년이 최장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뭐 팁으로 한번 소소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느낀 게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을 함에 있어가지고 사람의 주관이 개입돼 버리면 진실을 말해도 거짓으로 보이는 이거를 참 많이 느꼈어요. 결론을 정해버리면 그렇죠. 그렇게만 네. 들리잖아요. 네, 여자애는 진실을 얘기해도 얘 뭐 배경을 봤을 때 넌 거짓말 치는 애야 딱 픽스 시켜버리니까 얘 진술이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보니까 좀 가슴 아프더라고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재판을 할 때 증거가 없는데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하죠. 하죠. 피해자 진술도 증거니까. 그때 그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이 높다 하면 그게 증거가 돼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 정말 이 진술의 신빙성이 참 중요하긴 한데 이걸 또 판단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더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토리 쪽 얘기하면서 범인이 이제 뭐 잡히고 형량까지 얘기했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범인이 잡히고 그의 말이 맞는지 그 과정 자체도 상당히 재밌거든요. 그건 이제 실제 한번 영상 한번 보시면은 알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찾아서 꼭 시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저희가 그 넷플릭스의 숨겨진 명작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간단한 법률적인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사실 뭐 넷플릭스에 저희가 말씀드린 거 말고도 명작들이 무지하게 많겠죠? 많죠. 네. 근데 굳이 뭐 법률과 관련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 이건 정말 나만 보기에는 너무 안타깝다 그런 게 있으면은 리플로 남겨주시면은 저희도 한번 보고 뭐 다른 분들도 같이 뭐 공유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 영상 이렇게 쭉 보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희 로이어 프렌즈 영상도 보시고 그러면서 시원한 여름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덥고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할 거 없을 때 넷플릭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결제하세요.